팀 스캇 상원의원이 2024년 대선 출마를 돌연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에서 열린 유세에서 자신이 미국의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지아주 연방지법판사 에이미 토텐버그는 전자투표기 대신 손으로 직접 기표하는 종이 투표용지를 원하는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내년 1월 9일 배심원 없는 재판을 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재판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군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도 연방정부가 미군 참전 용사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지원한다라고 발표했던 슈퍼팩 두 곳이 열흘 만에 1,600만 달러를 모금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올해 들어 차량 절도가 급증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를 경호하는 경호 차량도 괴한들에게 도난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라 생산을 줄이면서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있는 공장 근로자를 대규모 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엘라바마 공장 등의 생산직 임금을 2028년까지 25% 인상하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국 최대 석유회사 엑손 모빌이 아칸소주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채굴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부문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최신 AI 칩을 내놓았습니다. 이전에 내놓았던 칩의 2배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 인근의 마을에서 서커스 사자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해 몇 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이 찰스 3세 국왕 등이 참석하는 현충일 행사에서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념했습니다. 아리랑이 연주됐습니다. 미군 유럽 사령부는 일상적인 공중구뷰 작전 중에 5명을 태운 미군 군용기가 사고로 지난 10일 지중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탑승자 5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가 오는 18일 한인회관에서 차세대와 함께하는 김치체험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베테랑스 데이 행사, 그리고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제25회 성가 합창제 등 다양한 한인사회 소식들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팀 스캇 상원의원이 2024년 대선 출마를 돌연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기부자들과 선거 캠프 직원들도 깜짝 놀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팀 스캇 연방 상원의원은 어제 저녁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운동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이 발표가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선거 캠프 직원 중 한 명은 방송을 볼 때까지 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유일한 흑인 공화당원인 스캇 의원은 미국을 위한 낙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겠다면서 지난 5월 대선 캠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보다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은 보수주의 후보라고 표현해왔습니다. 스콧의 중도 하차 발표는 그와 나머지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는 이번 대선 예비 경선에서 지지율을 높이지 못하면서 전원 사퇴하고 차라리 트럼프를 지지하라는 압박이 가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스캇 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니키 헤일리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지만 실상 그 어느 누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단독 질주에 비교될 만한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스캇은 조 바이든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유명 기부자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견인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긍정적인 캠페인을 추구했던 그의 선거 운동은 다른 후보자들에 의해 가려졌는데 언론은 트럼프와 다른 경쟁자들을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전술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스캇은 10월 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선거 운동을 중단한 이후 경선을 떠나는 또 다른 주요 후보가 됐습니다. 스캇 의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권자들은 정말 똑똑하다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게를 두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당장 일요일 밤 X에 글을 올려 스캇 지지자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녀는 스캇을 믿음에 좋은 사람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며 공화당 예비선거는 그의 참여로 인해 더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 역시 소셜미디어에 스캇을 우리나라를 올바른 궤도로 되돌리는 방법에 대한 대담한 생각을 가진 강력한 보수주의자라며 나는 이 캠페인을 운영한 그의 용기를 존경하고 미국과 연방상원에 대한 그의 봉사에 감사한다고 칭찬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스캇 의원이 2026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인 헨리 맥메스터 주지사의 임기가 끝나면서 공화당 내 경선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AP는 설명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요일 오후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많은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미국의 힘, 권력, 위상을 회복함으로써 미국의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클레어몬트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에게 힘을 통한 평화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이며 미국 국민 여러분에 대한 나의 약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피할 수 없는 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선 후보가 자신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무소속이든 상관없다며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먼 이국 땅에서 싸우다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의 경제가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불필요한 세계전쟁으로 미국계의 피와 미국의 보물이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간단하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해야만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공개적으로 미국을 증오하고 중동의 테러리스트 집단을 지원하는 대다수 무슬림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와 또 하마스 지지 시위대, 남부 국경 인신 매매범, 불법 외국인들을 조사하고 찾아내 강제 추방하는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추방 작전을 되살리겠다는 공약도 재천명했습니다. 조지아주 연방지법 판사 에이미 토텐버그는 지난주 금요일 늦게 전자투표기 대신 손으로 직접 기표한 종이 투표용지를 원하는 활동가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3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토텐버그 판사는 조지아주의 전자투표 시스템에 유권자의 헌법상 투표권과 정확한 개표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배심원 없이 내년 1월 9일에 열립니다. 판결문에서 그녀는 이 사건에서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논의와 타협이 신속하고 정부에 입각한 입법 조치와 결합된다면 분명 당사자와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 소송은 여러 개인 유권자들과 선거 보안과 청렴성을 옹호하는 존 거버먼스를 위한 연합이 브래드 라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주 선거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지난 2017년에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은 당시에는 조지아주가 15년 동안 사용해온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후 2019년 조지아주가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을 구매해 2020년에 주 전역에 도입하면서 그 역시 비슷한 취약점이 있다는 주장에 따라 소송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토텐버그 판사는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주정부에
종이 투표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그녀는 또 QR코드를 제거하고 스캐너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판독하도록 하는 것, 선거 감사의 범위와 횟수를 확대하는 것, 주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필수 사이버 보안 조치와 정책을 시행하는 등 자신이 명령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건전한 시정 정책 조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군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도 연방정부가 미군 참전 용사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주 한인 베트남 참전 용사 보훈법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에 또는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 용사와 동등한 보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미국 법은 보훈부가 1,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 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미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군 베트남 참전 용사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 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올해 1월 하원 보훈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이 재발의했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3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재미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의회 리더십 기금과 비영리 단체인 아메리칸 액션 네트워크가 존슨 의장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이후 열흘 동안 1,6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의회 리더십 기금의 대표인 댄 콘스턴은 이 언론사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모금은 존슨 의장에 대한 지지와 하원 다수당 유지를 위한 중요한 초기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의회 리더십 기금은 2011년에 설립됐으며 하원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행동 네트워크는 자유, 제한된 정부, 미국 예외주의, 강력한 국가안보 원칙에 기반한 중도 우파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초당적인 기부에 열려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수많은 전화와 만남을 통해 핵심 공화당 기부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의회 리더십 기금은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2024년 선거를 위해 지금까지 총 9,6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앞서 언론과 정가에서는 존슨 의장이 공화당 의원들의 선거를 도울 충분한 자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케빈 메카시 전 의장보다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기부자들이 존슨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그의 역할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인다고 이그제미너는 전했습니다. 또 공화당 로비스트 모금 행사를 조직하고 있는 수잔 허쉬만은 뉴욕타임스에 우리가 그를 위해 하는 이벤트는 아마도 내가 지금까지 모금한 것 중 가장 쉬운 모금이 될 것이라며 존슨 하원 의장을 위한 모금을 돕고 싶다는 사람들로 제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올해 들어 차량 절도가 급증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손녀의 경호 차량도 괴한들에게 도난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 나오미 바이든을 경호하던 요원들이 어젯밤 자정께 경호 차량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괴한 3명을 발견하고 총을 발사했습니다.
표식이 없는 경호용 SUV는 주차된 상태였고 아무도 타고 있진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은 괴한 3명이 SUV 창문을 깨는 것을 목격했고 이에 경호원 1명이 총을 쐈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다고 경호실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3명의 괴한들은 빨간색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AP는 경호원들이 워싱턴 DC 내 조지타운을 방문한 나오미와 함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타운은 인기 쇼핑 지역이자 부촌으로 워싱턴 DC에서 안전한 동네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워싱턴 DC에서는 차량 절도나 차 유리를 깨고 차 안에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차량 절도가 6,100여 건으로 작년의 2배이며 운전자가 있는데도 차를 강제로 빼앗는 차량 탈취도 750건 넘게 신고됐습니다. 이 차량 도난이 급증하자 지난 1일 시와 경찰은 범죄가 급증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분실물 추적 장치인 애플 에어태그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라 생산을 줄이면서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있는 공장 근로자를 대규모 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JC는 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0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며 공장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해고 규모나 무급 휴가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JC에 따르면 SK 배터리 아메리카는 지난 9월 말 직원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해당 공장에서 해고 조치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2,600명 고용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배터리 공장은 애틀란타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커머스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의 SK 이노베이션 자회사로 2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SK 배터리는 특히 주정부가 주목하는 투자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다른 전기차 부품 협력업체에도 여파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알라바마 공장 등의 생산직 임금을 2028년까지 25% 인상하기로 했다고 월요일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우선 내년 초부터 미국 내 생산직 직원의 시간당 임금을 전년 대비 14% 올릴 계획입니다. 이런 인상폭에는 올해 이미 실시한 임금 인상분도 포함됩니다. 현대차는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최고의 인재를 채용, 보유하기 위해 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최대 석유 메이저 엑손모빌이 아칸소주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채굴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앞서 엑소는 아칸소 남서부에 12만 에이커의 광대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지역의 퇴적층에는 전기자동차 5천만 대에 장착할 수 있는 배터리 분량에 해당하는 400만 톤의 탄산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엑소는 오는 2027년까지는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정제 리튬 생산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정제 리튬 생산량을 매년 전기차 100만 대 분량으로 확대하면서 미국 전기차 업체의 주요 리튬 공급원으로 자리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엑소는 아칸소 지역에 세계 최대급의 리튬 정제 시설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엑손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현재 리튬 시장에서 절대적인 중국과 남미의 영향력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부문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최신 AI 칩을 내놓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월요일 생성형 AI 모델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에 적용해 이를 훈련하도록 설계된 그래픽 처리 장치 H200을 공개했습니다. H200은 챗 GPT 개발사 오픈AI의 최신 LLM인 GPT-4 훈련에 적용되는 등 전 세계 기업들이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H100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현재 H100 칩 한 개당 가격은 25,000달러에서 4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LLM을 구동하는 데에는 수천 개의 칩이 필요합니다. H200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H200에는 141GB의 차세대 메모리 HBM3가 탑재됐습니다. 엔비디아는 H200이 H100보다 2배 빠른 출력을 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H200은 H100과 호환된다며 H100을 확보한 AI 기업들이
새로운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 서버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H200은 내년 2분기 본격적인 출시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출시를 앞둔 미 반도체 기업 AMD의 MI300X 칩과 경쟁이 예상됩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인근 마을에서 서커스 사자 한 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해 몇 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밤 로마 인근에 있는 인구 4만 2천 명의 소도시 라디스폴리의 주택가에서 사자 한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다음날 이 지역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던 서커스단이 키우던 킴바라는 이름의 수사자가 우리를 빠져나와 주택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라디스폴리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적외선 야간 투시경 카메라가 장착된 경찰 헬리콥터가 사자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라디스폴리 당국은 5시간여 만에 사자의 마취총을 쏴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자가 거리를 배회하는 동안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라디스폴리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커스단에서 동물을 가둬두고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럽에서는 20개 이상의 국가가 동물의 서커스 묘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관련 법에 의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국이 찰스 3세 국왕 등이 참석하는 현충일 행사에서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을 기렸습니다. 11일 저녁 론던 로열 알버트홀에서 개최된 페스티벌 오브 리멤브러스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 콜린 세커리 씨가 무대에 올라 한국어로 아리랑을 열창했습니다. 세커리 씨는 2019년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출연해 최고령 우승자가 됐던 인물입니다. 그는 올해 7월 부산에서 개최된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도 아리랑을 불렀으며 2호 명예보훈장관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93세인 세커리 씨는 노래 부르기 전 아리랑은 단합, 힘, 추모를 상징한다며 우리는 한국전 참전 용사다. 우리를 잊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영국에서는 약 8만 명이 참전했고 그중 1,1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한국전쟁은 세계대전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고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훈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일상적인 공중급유 작전 중 5명을 태운 미군 군용기가 사고로 인해 지난 10일 지중해에 추락했다며 탑승한 5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사고기의 기종과 사망자들의 소속 등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훈련 중 숨진 5명의 미군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명의 군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 헬리콥터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부대원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에 증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해당 헬리콥터는 키프로스 남동부 해안에서 추락했으며 현재 수색 및 구조작전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틀란타 한인회가 차세대와 함께하는 김치 체험 나눔 한마당 행사를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애틀란타 한인회에서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우리들의 2세들이 점점 낯설어져가는 김치도 만들어보고 자기가 만든 김치도 먹어보고 함께 만든 김치를 추수감사절을 기해 애틀란타 노인회, 꽃동네와 독거 노인들께 사랑의 나눔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회는 가족 중에 차세대가 있으면 신청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집에서 체험해보지 못하는 김치 만들기 체험의 시간을 가질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12세에서 35세 사이의 한인 후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770-402-6258로 이름, 나이, 성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베테랑스 데이 행사들이 지난 주말 애틀란타에서 열렸습니다. 또 한인교회 성가대들이 모여 제25회 성가 합창제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지난 주말 한인사회 소식들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아 베테랑스 데이 협회는 11월 11일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애틀란타에서 2023년 베테랑스 데이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협회 측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이날 오전 기념식과 베테랑스 엑스포를 우드로프 아트센터에서 개최하고 애틀란타 도심에서 퍼레이드를 가진 뒤 저녁에는 캅 갤러리아 센터에서 500명이 참석한 대형 연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2명의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성 모리스 훈장을 수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미 보병협회가 수여한 이 훈장을 받은 이종현 전 육군 대위는 한국전쟁 당시 통역장교로 인천 상륙작전과 장준호 전투 등에서 활약한 인물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미국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국방, 특히 전쟁 이런 데 참가하고 동원하고 그런 게 많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Most importantly, this year, our parade theme is based all on Korea and our partnership. We're honoring the Korean War. 70 years ago it ended. We're honoring Korea defense veterans. For the last 7 decades, 3.2 million of our service members have served on Peninsula, keeping the peace and allowing that Republic of Korea to regrow after the war.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퍼레이드는 피치트리 스트리트 15번가에서 5번가까지 이어졌습니다. 올해로 42회째를 맞은 이 퍼레이드에는 22명의 생존하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버스를 타고 참여했고 한인사회에서는 애틀란타 한국문화원, 제향군인회 미 남부지회, 베트남 참전유공전우총연합회 조지아지부, 한미연합회 등의 단체들이 참여해 한미 간 우호를 다졌습니다. 크리스천 타임즈가 주최한 제25회 애틀란타 성가합창제가 어제 오후 실로암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성가합창제는 2019년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슈가롭 한인교회, 비전교회, 소명교회, 잔스크릭 한인교회, 프라미스교회, 연합장로교회, 주님의 교회, 실로암 한인교회 등의 지역교회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들을 연주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사회의 유일한 여성 합창단인 레이디스 앙상블이 특별 무대를 꾸몄고 마지막에는 모든 출연진이 함께 서병윤 장로의 지휘로 은혜 아니면을 합창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애틀란타에서 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문성 시인의 새로운 시집 삭제된 메시지입니다가 도서출판 책과 나무에서 출판됐습니다. 만주에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한 시인은 지난 2018년 첫 시집 트윈 레이크스를 발표한 지 5년 만에 두 번째 시집을 내놓았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존스크릭 한인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정기총회와 제30대 총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9일 라스베가스 소재 올리언스 호텔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김풍진 법률위원장과 채 피러슨 변호사는 법정 소송 상황을 보고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정일 후보에게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서정일 당선인은 이후 3부 행사에서 써니밸리 판사 앞에 취임 선서를 하고 국송구 김병직 공동총회장으로부터 미주 총연기를 전달받아 흔들면서 30대 총연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안과 전문의 줄리아 강 박사가 직접 시술하는 졸리 성형안과가 지난 9일 저녁 화려한 식탁과 함께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졸리 성형안과는 쌍꺼풀 수술, 눈꺼풀 피부 처짐, 상안검, 하안검 치료, 안구건조증, 안건염 치료 등 눈과 관련된 다양한 치료와 미용 시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창석 내과 원장의 장녀인 줄리아 강 전문의는 미국 안과학회, 조지아 안과학회, 여성안과학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3일 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